엘링 홀란 종신이 맨체스터 시티에 남긴 의미. 엘링 홀란이 축구계에서 정말 이례적일 정도로 긴 계약을 했습니다. 예. 한국 시간 17일 공식 발표가 났고요. 홀란과 2034년 6월까지 그러니까 맨시티에서는 10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정확히는 9년 반 이렇게 재계약을 맺었고 현지에서 예상하는 주급은 뭐 기본이 50만 파운드다 아니면은 뭐 보너스 합쳐서 뭐 5, 60파운드다 이런 데가 있는데 아무튼 주급이 약 8억 8,663만 원. 띠용. 아 정말 어마어마한. 뭐 프리미어리그 당연히 최고 금액이겠죠. 뭐 예. 시급으로도 뭐 몇백인가 뭐 몇천인가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됐고요. 몇백이겠네요. 네. 예, 이 정도 장기 계약은 뭐 첼시가 예전에 한 2, 3년 전에 장부상 이득 그러니까 FFP에 걸리지 않는 이제 꼼수를 활용하기 위해서 시행했던 뭐 8년 반 계약, 뭐 9년 계약 이런 걸 제외하면은 축구계에서 정말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건 이제 선수를 영입했을 때 이적료가 네. 이적료 지출이 그 계약 연도의 n분의 1로 정부에 기입되기 때문에 연봉은 적고 이적료는 비싼 선수를 산 다음 장기 계약을 하면 당해 연도에 기입되는 지출 액수를 되게 낮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꼼수였는데 일단 홀란은 뭐 김민준 기자가 준비해 주신 대로 재계약이기 때문에 이적료가 없어서 네. 이런 꼼수랑 상관없거니와 그 꼼수는 막았습니다. 네, PSR이나 이런 거 할 때 꼼수를 너무 부리니까 니네가 계약 기간을 몇 년으로 치든 간에 실제로 하든 간에 예. 그 감가상각으로 기입하는 거는 5년을 한도로 한다 이렇게 막았죠. 그렇죠. 그래서 홀란은 그런 것도 아니에요. 순수한 종신 계약입니다. 네. 이번이 왜 종신 계약이라고 하냐라고 하면은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는데 바로 이번 재계약으로 지난번 계약에 있다고 알려진 바이아웃 그러니까 방출 조항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팀의 혼란을 뺏길 가능성은 0%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아, 원래는 그 징검다리다. 홀란한테는 시티조차 징검다리다 이런 말 되게 많았잖아요. 예. 예. 도르트문트 찍고 시티 찍고 레알 가는 게 홀란의 인생 플랜이다. 그렇죠. 그래서 뭐 바이아웃도 있는 거고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뭐 레알 보아하니 저거 습 아닌데 습 가서 은바페랑 공존 습 이러더니 이제 그냥 한 것 같아요. 예. 뭐 그걸 아버지 알프잉 홀란도 인터뷰에서 맨시티도 중간 플랜 우리는 명확한 플랜이 있음 이러면서 인터뷰를 한 적도 몇 번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런 홀란의 부모도 맨체스터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로 갈 가능성이 사실상 없어졌다라고 보면 되고요. 2034년 6월이 되면 홀란은 만 33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성기 모두를 맨시티에 바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는 재계약이다 이렇게 맞습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맨시티가 뭐 물론 돈이 많아서 엄청나게 비싼 연봉으로 이 선수를 재계약한 건 맞긴 해요. 예. 하지만 뭐랄까 로얄티가 없고 돈만 있는 클럽이다가 아니고 돈으로 로얄티도 샀어요. 네,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맨시티가 좋은 구단이라는 어떤 확신, 그다음에 충성심. 그러니까 좋은 구단이라는 게 돈 많이 주고 우승 좀 한다가 아니고 이제 어떤 혼란 정도 되는 선수면 그동안 그렇게 커리어 관리해온 걸 볼 때 본인이 어떤 레거시를 남길 수 있는지를 생각한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런 것까지 볼 때 바이아웃을 삭제했다. 연봉도 연봉이지만 바이아웃을 삭제했다 정말 크다고 할 수 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는 맨시티가 진짜 그래 사실 맨시티도 이 말 지겨울 텐데 명문 구단으로 도약한다. 뭐 아직 아니야? 한 10년 동안 듣고 있거든요. 아직 아니야? 제 기준으로는 유러피언 트랩을 달성했을 때 명문 구단으로 도약했다라고 보는데 리버풀이랑 아직 못 비벼? 그럼요. 알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네네. 뭐 여하간 홀란은 2022-2023 시즌 맨시티 합류하기 전부터 슈퍼스타였어요. 예, 도르트문트에서 89경기 86골 이거 말도 안 되는 득점 행진을 했기 때문에 이미 슈퍼스타였는데 맨시티 오면서 이제 스트라이커 중에서는 거의 은바페와 대적하는 이제 최고의 선수로 도약을 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35경기 36골 단 시즌 최다 득점 기록 경신했고요. 첫 시즌에. 예, 이게 38경기 체제뿐 아니라 42경기 체제에서의 기록 34골도 깼다. 이거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이 챔피언스리그에서도 11경기 12골로 득점왕 차지했고요. 유러피언 트래블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난 시즌에도 31경기 27골 리그 기준으로 득점왕 차지했고 맨시티는 전무후무한 프리미어리그 4연패.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프리미어리그뿐만이 아니라 잉글랜드 1부 리그 역사 전체를 따져도 한 번도 없었던 그 4연패 달성을 했고 이번 시즌에 22경기 17골 혼란이 주춤한다라는 얘기 있거든요. 물론 이게 기복 때문이긴 한데 그 기복과 별개로 22경기 17골이 주춤한다는 평가를 받는 건 진짜 혼란이라서 받는 예전에 메시가 골 못 넣으면 오늘 부진했네 이런 거 한 경기라도 못 넣으면 예, 호날두랑 네. 한 경기라도 못 넣으면 오늘 부진했는데 이런 얘기 나온 것처럼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고 예전에 마이클 오원이 득점왕하고 예, 심지어 발롱도르도 탔거든요. 그렇죠.
제 기억이 그때 시즌 득점이 저거랑 비슷했어요. 20원절이었어요. 네, 그런 거 생각하면 지금 끝나도 사실 잘한 거예요. 17골이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 만수르 구단주 이후에 계속해서 돈으로 이제 로열티를 사는 일종의 그런 행위들을 계속했는데 뭐 호비뉴가 물꼬를 트고 아구에로 뭐 다비드 실바, 뱅상 컴파니 이렇게 훌륭한 선수들이 전설로 남았습니다. 전설로 남았는데 이전에도 뭐 맨시티가 명문으로 도약한다. 이런 신호들은 충분히 있었어요. 이 유러피언 트래블 아까 말씀드린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필 포든으로 대표되는 이제 성골 유스들의 성장 이런 것들. 그러니까 명문 구단으로 도약할 때 또 중요한 게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성골 유스가 얼마나 팀의 전성기 때 활약을 하냐. 제라드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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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런 거. 그러니까 첼시가 단순히 이전에도 꽤 괜찮은 클럽이었지만 명문으로 도약한 것 중에서는 저는 존 테리의 활약이 결정적이었다고 보기 때문에 네. 예, 그런 것처럼 이제 맨시티가 명문으로 도약한다는 신호들은 많았는데 이번 혼란 초장기 재계약이 이제 맨시티가 진정한 이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명문 구단이다라는 거를 증명하는 일종의 상징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구단을 상징하는 선수가 꼭 뭐랄까 뉴스 출신이 꼭 작업 선수일 필요는 없어요. 예. 근데 이제 이탈리아에서는 뭐 반디에라 그 깃발이 된 선수라고 하는데 인테르 밀란의 하베르 사네티 같은 아르헨티나 대표 선수가 당연히 구단의 레전드지. 그렇죠. 근속 연수가 길고 구단에 장기적으로 충성심을 보여주고 구단에 많은 걸 안기고 팬들과 오래 소통하면 되는 거예요. 예. 예. 성골 뉴스인데 개차바이 선수보다 훨씬 더 그렇죠. 깊은 유대를 맺잖아요. 예. 근데 이제 10년 이렇게 하면서 나는 맨시티에 뼈를 묻을 거지 여기를 징검다리 삼아서 레알 가려는 그런 얄팍한 수를 쓰는 선수가 아니라고 이런 제스처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맨시티가 단순히 만수르 구단주가 떠나면 당연히 흔들리겠지만 만수르 구단주가 떠나도 무너지지 않을 팀이 됐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근간을 잘 쌓았다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맨시티가 다음 단계를 위한 발판이 아니라 나의 종신 클럽이 됐다라는 거는 혼란에게도 맨시티에게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혼란의 재계약 이후 중에 막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지만 부상 관리 등 선수에 대한 극진한 대우가 또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맨시티도 혼란에게 진심으로 대해줬고 혼란이 그거를 종신 계약으로 사실상 종신 계약으로 보답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성적이 굉장히 안 좋은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과르디올라 재계약, 혼란 장기 재계약 등을 성사시키면서 현재의 어떤 성공 공식을 오래 이어가겠다는 강한 의욕을 보여주고 있는 게 맨시티의 상황인데 이거는 다시 말하면 그에다가 영입도 하고 있단 말이죠. 네. 이것은 이제 FFP 징계 무슨 뭐 혐의 항목이 수십 개라느니 팀이 뭐 망가질 수 있다는 이런 말이 나왔지만 결국에는 무혐의로 끝날 것이다 라는 구단의 자신감이 이 계약에 반영돼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죠. 이번 겨울 뭐 앞트코디로 후사노프, 비토레이스, 오마르 마르무시 모두 지금 오피셜만 마르무시는 물론 조금 더 있어야겠지만 모두 오피셜만 남겨두고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마르무시는 프랑크푸르트 팬들이랑 이제 고별식까지 해가지고 예. 여기서 뭐 안 오면 진짜 이상합니다. 예. 테스트 탈락을 하지 않는 이상 네네. 마르무시도 확정이고요. 그래서 현재 뭐 도글라스 루이스를 임대한다 뭐 이런 썰이 돌기는 하는데 미드필더 보험까지는 아직 확실치는 않지만 그래서 임대 영입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혼란의 초장기 재계약으로 이제 방점까지 찍은 느낌이고요. 그러니까 이 후사노프, 헤이스, 마르무시 이 세 명을 영입하는데 1억 5,500만 유로를 사용했다라고 추정이 되거든요. 이게 2,300억 정도 되는 큰 금액인데 그래도 재정에 큰 타격이 없습니다. 왜냐면 이번 여름에 훌리안 알바레스 등 여러 선수들을 팔았거든요. 이번 여름 방출 이적료로만 1억 4,100만 유로 그러니까 진짜? 예, 2,100억 원. 진짜? 네. 엄청 벌었네. 엄청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사비뉴 영입한 금액까지 합쳐도 그냥 평범한 적자? 그러니까 재정에 큰 타격이 없는. 거의 뭐 판 거랑 산 거랑 비슷한 수준이네요. 네네.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전혀 재정에 타격이 없고요. 그래서 넷 스펜딩 자체도 이번 겨울 전까지만 놓고 보면은 빅시스 중에서 리버풀 다음으로 좋았어요. 리버풀은 뭐 거의 리버풀은 그냥 안 쓰는 쓰는 게 구단이고 없으니까. 예. 네. 이번 겨울에도 왜 안 쓰는지 모르겠는데 뭐 아무튼 맨시티는 이번 겨울에 화끈하게 질렀음에도 여전히 넷 스펜딩 좋다. 매우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번 맨시티의 폭풍 영입과 재계약이 FFP 징계를 피할 거란 자신감이란 관측도 현지에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프리미어리그 강등 가능성이 있었다면 맨시티가 이렇게 대규모 투자 계획을 추진했을 리가 없다. 이런 거고요. 또 선수 입장에서도 당장 2부 리그로 떨어질 위기에 있는 팀이라면 갈 이유가 없죠. 그럼요. 예, 자기 커리어 1년 그냥 생으로 날리는 건데.
그러니까 혼란이든 아니면은 이번에 영입된 새 선수든 그런 맨시티의 징계 가능성이 낮다라고 에이전트들과도 대화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징계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고 이제 이적을 하는 거다 이렇게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FFP 그 130개 혐의 이것도 아마 무혐의로 끝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는 거고요. 네. 또한 과르디올라가 이번에 진짜 나갈 줄 알았는데 재계약을 하긴 했지만 혼란보다는 기간이 짧단 말이죠. 네. 과르디올라 감독이 2027년까지의 계약을 완수하면 그 뒤로는 진짜로 더 이상 안 남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혼란은 그걸 알면서도 그죠? 과르디올라 이후 감독으로 바뀌었을 때 팀이 사실 어떤 전술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변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계약을 맺었다. 예. 그걸 보면 또 이제 과르디올라 감독 본인이 없는 시기를 또 이제 준비를 해서 다음 감독에게 좋은 선수단을 물려주고 이럴 준비를 또 하지 않겠느냐 라는 장기적인 관측까지 가능하겠네요. 네. 네, 뭐 리빌딩 때문에 맨시티에 남았다는 말도 몇 번 했기 때문에 재계약 전후로 해서 그래서 아마 리빌딩이 이루어지면은 빠르면 2026년에도 떠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만 변수는 있습니다. 최근에 과르디올라 감독이 이혼을 했잖아요. 네. 사실 2025년까지 있으려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전 아내의 어떤 바람 때문이라는 썰도 있어요. 오. 예. 근데 이번에 재계약하면서 이혼을 했단 말이죠. 이혼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맨시티에 더 오래 남을 수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뭐 사생활 문제는 뭐 커리어랑 많이 맞물려 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한 부분이 많으니까 예. 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로 뭐 남거나 오히려 알지 못한 이유로 떠나거나 한다면 사실 그런 이슈가 원인일 수는 있죠. 예. 네. 뭐 그래서 뭐 더 오래 남는다는 얘기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리빌딩 마치면 떠나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에 결국에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구단이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재계약한다라는 뉘앙스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아마 리빌딩을 마치고 떠나지 않을까. 그럼에도 혼란이 남았다. 이거는 단순히 과르디올라만 본 게 아니라 맨시티의 어떤 유산들, 어떤 자산들을 봤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리버풀 팬으로서 과르디올라 감독이 좀 빨리 꺼져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좀 빠져라. 그만큼 해먹었으면 빠져라. 이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없진 않은데. 예. 근데 뭐 슬롯 감독도 과르디올라 감독의 이제 상관없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아니에요? 또 같은 라이벌로서 이렇게 리그 이끌어주면 좋죠 저요. 네. 채팅에 대답이 느리시네요라고 방금 어떤 머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맨시티의 폭풍 재계약, 폭풍 영입 얘기를 해봤습니다. 역시 혼란은 그러면 이제 혼란은 머릿속에 그런 걸 그리고 있겠죠. 레알의 음바페, 맨시티의 나, 그렇죠. 어떤 그 반지의 제왕 두 개의 탑처럼 이제 두 개의 탑으로서 앞으로 이제 라이벌리를 이어간다. 다만 세계 최고의 구단이라는 위상은 저 레알의 음바페 저 친구 가지고 있지만 그쵸. 프리미어리그가 앞으로도 또 세계 최고의 리그로 남아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사실은 바이언이 됐든 바르셀로나가 됐든 프리미어리그 1위 팀 이상의 현 시대의 메리트가 별로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여기에 쭉 남는다. 난 여기에 지배자가 된다. 그렇죠. 여기에 왕이 된다.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아마 뭐 그리고 맨시티가 혼란이 최고가 되기에 또 좋은 구단이기도 해요. 지금 바르셀로나는 아마 몇 년 내로 라민 야말의 팀이 될 거고 그렇지 진짜 기라성 같은 선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민 야말의 팀이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걔는 진짜 공차는 리듬이 이상해요. 예.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도 일단 가기도 좀 애매하고 거기는 가면 이름 못 줘요. 예. 가기 애매하기도 하고 뭐 가도 혼란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온전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무시할라 이런 선수들한테 조금 뺏기지 않을까. 맞습니다. 예.